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유행하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영훈 학생, 네. 무슨 일 있었죠? 이번에 축제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축제는 얼마 받아요? 네? 축제는 얼마 받아요? 축제 그거 정확하게 제가... 가격을 얘기해줘요. 아, 그거요? 영훈 학생 돈 많이 버시고 어쨌든 오늘의 기업이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기아자동차입니다. 대기업이죠. 네. 네,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한 회사로 완성차 및 부분품의 제조와 판매, 렌트, 정비 용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신차 품질 조사에서 소렌토가 중형 SUV 1위, 소울이 다목적 차급 1위로 최우수 품질상을 수상, 스포티지도 소형 SUV 공동 2위를 차지하는 등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중강 사드 배치 문제로 매출이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야, 기아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가 뭐 어떤지부터 얘기해보는데 뭐 세상에 예, 벌써 나왔습니다. 예. 뭐 명실명부한 국내 최고 대기업이죠. 그렇죠, 뭐. 그렇죠. 현대 아니에요?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현기차. 네. 아니 근데 제가 왜냐면 현대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같은 회사인데 너무 극이에요. 아, 이게 그러니까 거의 교류가 없다시피 형이랑 나 같은 사이인 거죠. 같이 그래요? 앉아 있는데 거의 말 한마디 안 쓰는 아 진짜 분당 가도 실제로 기아랑 현대 같이 붙어 있는데 말 한마디 섞을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 달라 화성 쪽에 남양연구소라고 있어요. 네. 현대 기아 연구소인데 네. 가서 그 견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아랑 현대 디자인 센터가 완전 멀리 분리돼 있고 서로 교류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예전 학생 현대자동차에서 영업하는 친구인데 회식 부서회식을 할 때 물론 뭐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 택시를 잡을 때 기아자동차가 오면 맞아요. 안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네. 당연히 내수 시장에서는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룹 전체적으로는 이 양사 간의 경쟁을 통해서 시너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회사라고 이렇게 생각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아 자동차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제일 기대된다. 지난 1년 동안 한 38만 9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역시나 연관어 1위는 현대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팅어라는 그 스포츠차가 최근에 나왔는데 진짜 잘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뻐요. 예, 여기에 대한 연관어가 급상승했고요. 뭐 이 밖에는 쌍용, 쉐보레, BMW,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만든 자동차들 K5, 카니발, 스포티지, 소렌토.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의 차량과 비교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드가 승용차보다는 SUV라든지 카니발처럼 이제 공간이 여유로운 차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 여행이라든지 캠핑이라는 최근의 트렌드와 함께 맞물려가면서 이런 연관어들이 좀 인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홍쌤? 기아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이니셜별로 다른 인재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채용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반기 여러분들도 이제 인턴을 아마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정규 공채를 같이 또 도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를 도전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현대 자동차도 같이 도전을 하게 되고 떨어지는 친구들은 제가 보건대 다 떨어지고 또 붙는 친구들은 어차피 역량이 높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에 붙을 수 있는 친구들이 기아 자동차나 현대 모비스나 위아나 이런 벤더들 그러니까 자동차 협력사들을 같이 그룹 협력사들을 많이 같이 붙거든요. 그래서 채용 필드에서는 실력이 아주 좋은 친구들은 또 많이 붙어가지고 어디로 이제 인적성을 봐야 될까 고민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는 학생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건데 네. 이번에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일단은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세요. 네, 좋아요. 네, 밖에 나갔는데 뭐 몸은 좀 더웠지만 네. 그전에 있었던 뭐 고학년 학생들과 네. 얘기하는 건 좀 다르게 좀 신선한 또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고항천이 있었어요 그동안. 은송이랑 이렇게 다 고학년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고학년.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혹시? 나는 학력이 높은 애들. 고학력으로 와.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아 자동차에 대한 친구들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그러게요. 이거 뒷머리 잘라야 되겠다. 감상의 시간입니다. 보통 저렇게 가을동화 OST인데. 그러게. 얼마면 되겠어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왜 그리워하고 제- 있는 건가? 저희가 제 추억의 공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곳 아주 예쁜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성균관대에 있는 옥상 정원입니다. 옥상인데 제가 CC를 할 때 첫 입맞춤을 한 그 추억의 공간이기도 한데요. 여기 있어요? 좀 네. 그립구만 하고 전 여기다 제 보고 본분으로 돌아와서 기아 자동차 취재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알림이 소속돼 있습니다. 요거 알림이란 단체가 뭐 이렇게 속설로는 외모를 많이 본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1학년이라서 아직 체감은 많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제일 가고 싶은 쪽이 어디 쪽이에요? 저는 개발자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약간 개발자. 전반적인 기업의 시스템 약간 이런 걸 분석하는 쪽으로 어. 취업을 해보고 싶어요. 전공 자, 그러면 그 다양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 기아 자동차 네, 모를 수가 없죠. 알죠? 네네. 그럼 기아 자동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평소에 좀 들었던 얘기들이나 뭐 이미지 같은 게 좀 형성돼 있어요? 저는 약간 현대자동차를 좀 더 좋아하고 그래서 근데 대부분 관심이 분들이 아마 그래요. 그럴 기아 거라 자동차에 생각해요. 비해서 현대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유는? 노조도 잘 발달되어 있고 네. 좀 뭔가 한국의 자동차 하면 현대자동차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자, 그러면 기아 자동차 하면은 진짜 그런 현대 게 있잖아요. 좋아하다가 연봉도 기아 많이 가시는 주고. 분들도 많아요. 그 워낙에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에 하나고 네네. 입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네. 갈 거예요. 당연히 제가 하려는 그런 일이 있다면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는 학생이 1학년입니다. 1학년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아차,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에 관해서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네, 차에 네. 관한 것보다 일단 기아 자동차라는 기업. 기업이요? 네, 들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네. 어때요? 저도 그러면은 기아차 혹시 차종이나 기종도 거의 알고 있는 게-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집에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모님이나 네. 어떤 차 타고 다니세요? 잘 모르더라고요. 알겠지만 아빠 차도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는 잘 모르겠고 네. 제네시스인가?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 현대 쪽이고 현대차. BMW. BM 능력과 관계없이 가고 싶은데 3위까지 한번 내봅시다. 3위.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핫한 이제 갓뚝이라 불리는 네. 오뚜기. 예, 그거는 이제 대기업 막 그런 건 아닌데 왠지 그렇죠. 그냥 약간 때문에. 가치관이 맞아서 거긴 핫하죠. 사실 근데 가치관 맞는 것보다 돈 맞는 게 낫지 않나요? 돈은 당장의 돈보다 미래 돈이 더 크겠죠. 연계해서 성장. 그런 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예, 같다. 2위. 가장 좀 이제 안전하다고 보는 이제 현대차 같은 현대차. 네, 그런 기업도 좋은 것 같고 이제 네, 1위. 이런 이제 우리 학교 스폰서 삼성이 이제 네. 기아가 안 나왔네요. 혹시 기아차 중에 좀 아는 차 있어요? 저희 이제 이거는 약간 네. 지역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둘이 고향이 광주인데 광주. 광주 하면은 기아차거든요. 기아차죠. 아 그래요? 네, 기아차. 야구도 기아죠. 기아 타이거스. 네. 1위. 근데 왜 안 나왔죠? 왜 가리는데? 기아차죠. 기아차 좋은 거 많죠. K 시리즈도 있고. 네. 어때요? 기아차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그 기업이 아니라 기아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 일단 디자인적으로 외제차들에 비해서 조금 세련되지 못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네. 뭐 기능이나 여러 가지 실용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것도 디자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산차 모든 기아차를 포함한 모든 차들이 디자인적으로 조금 훌륭하지 못한 느낌이 있어서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랄까 네. 조금 덜 세련된 느낌이 강해요. 덜 세련.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우리 기아차의 떠도는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엔 사이버 가수 아담이 아닌 우리 사이버 홍기찬이 있다고 카더라. 카더라. 사실 사이버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아차엔 시크릿 K 온라인 익스클루시브란 온라인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용 전형이나 직무 등 회사에 관해서 궁금한 모든 걸 우리 홍쌤처럼 시원하게 풀어준다고 해서 우리 사이버 홍기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단 사이버 홍기찬을 만나려면 서류 전형은 합격을 해야 한다는 사실.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는? 저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팟캐스트를 통한 서류 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크릿 K 익스클루시브라는 이 행사 같은 걸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선배 사원과의 대화라든가 그다음에 채용팀장의 특강 그리고 모의 면접까지 시연을 실제로 실시를 해요. 그다음에 또 직무 특강이라든가 이런 Q&A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업에 가야 될 실제적인 정보들을 많이 주거든요. 저는 이건 아주 좋은 좀 제도인 것 같고 다른 기업들도 또 이런 데 많이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그냥 단순히 지원해라. 채용팀의 이제 목표 지표는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구직자 관점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기아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16년 기준으로 1억 630만 원. 물론 퇴직금이 포함된 돈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억을 넘어섰고요. 사원이 이제 처음에 4,800으로 시작해서 대리가 5,700만 원, 과장 6,200만 원, 차장 6,700만 원, 그리고 부장 7,800만 원. 근데 이제 연말 되면 아시잖아요. 그 상여급.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다니는 친구들 보니까 이때 되면 진짜 그 돈 받아서 차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 아니 이게 현대랑 거의 비슷한 건가요? 현대가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높아요. 홍쌤께서 그 기아자동차에 입사를 하려면은 어떤 스펙이 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제 예전 학생인데 이 친구는 기아자동차 구매 직군으로 입사를 했는데 학교는 그냥 뭐 우리 뭐 서가기 정도 되는 그다음에 학점은 4점 좀 넘겼고 4.2 정도 되고 학점이 되게 높죠. 그다음에 전공은 사실 자동차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화학 쪽 전공을 갖고 있었고 어학 같은 관련돼서도 한 800이 좀 넘고 스피킹은 6급, 어학은 뭐 비슷한 수준. 근데 이 친구도 또 장교 이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특수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현기차를 뚫어요. 그러니까 만만히 볼 기업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저학년 시절 때 본인의 꿈은 제네시스보다는 BMW를 꿈꾸겠지만 현기차 들어가기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다.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아자동차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취향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신의 직장, 샵 연봉킹, 샵 노조 짱입니다. 연봉도 킹이고 노조도 짱이고 좋은 기업이네요, 진짜. 대기업이란 안정성과 강한 노조 덕분인지 일단 연봉과 수당은 높고 근무 수준이나 환경은 말할 것도 없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생산직은 칼퇴근이 기본. 칼퇴근이 우리 직장인들의 꿈. 칼퇴근 기본이고 연차나 휴가도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쓴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노조원들의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사이트 잡플래닛에선 2017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전쌤 이런 기아차의 장점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을 최근에 이제 슬로바키아 쪽에다 동유럽 쪽이 아무래도 임금이 싸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짓고 있는데 뭐 거기는 폭스바겐이라든지 푸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가 슬로바키아 최고권위의 사회 공헌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나워드라는 곳인데 대기업 분야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매년 사회 책임 경영 그 활동 우수기업에다 시상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그런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아차가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 기업 윤리, 환경 친화적인 모습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외국에서는 사실 이런 거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 상을 주기 때문에 뭐 이런 작업 환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동차 기업하면은 노조
노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흔히들 귀족 노조라고 하는데 홍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준생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근로자 관점으로 취업을 하니까 노조가 있어서 근로자들의 복지라든가 연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 잡는 어떤 사내 단체가 있는 건 임직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이 기업의 성장과 종업원의 성장이 동반될 수 있는 이 목표, 이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기업도 노력을 하는 거고 노조도 노력을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사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식견을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K 시리즈 샵 프라이드의 부활입니다. 프라이드가 예, 나왔군요. 우리 기아 자동차의 대표 우리 모델인 K 시리즈가 2009년 출시 이후 8년 만에 우리 글로벌 누적 500만 대 판매를 돌파해 현대에 우리 흡수된 기아 자동차에 우리 자존심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 국민차 프라이드죠. 다들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프라이드가 이제 획기적인 변신으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기아 자동차의 대표 세단 모델 K 시리즈가 2009년 출시 이후에 8년 만에 500만 대를 돌파했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92만 대가 팔렸고 네? 외국에서도 많이 팔렸습니다. 410만 대 정도 팔려가지고 총 502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 어디가 최고 많이 팔렸어요? 그거까지는 아, 형님.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최고 인기 모델은 K5입니다. 193만 대 정도가 팔려 나갔고요. 가격대 성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기아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실은 좀 늦은 편이에요. 지금 다른 업체들은 뭐 하이브리드 넘어서서 전기차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물론 전기차도 개발하고 있겠지만 이런 친환경 모델을 앞으로 추가를 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프라이드가 부활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치백의 무덤이라고 불려요. 왜냐면 안 사요. 잘 안 사죠. 네.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당연히 트렁크 있는 차를 더 선호하는데 그렇죠. 그 짐차가 뜨는 그런 이미지 때문인데 사실 지금까지 안 팔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바람을 타면은 많이 팔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쌤께 여쭤볼 게 사실 기아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현대차랑 같이 더불어서 최고의 기업인데 이게 사실 하나의 기업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두 기업의 관계나 경영이 조금 다르게 이루어지나 아니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지금의 글로벌 프론티어급 브랜드로 거듭나게 된 그 밑바탕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은 당시 현대자동차가 워크아웃에 빠져있는 기아자동차를 M&A한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이제 기아자동차가 재기불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수시장에서 양사가 경쟁을 하면서 상호 간의 브랜드 가치와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을 좀 공유하게 되니까 소나타에 들어갔던 플랫폼을 뭐 K 시리즈에도 좀 공유하게 되면 차종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수익률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혜택을 얻었죠. 볼보가 최근에 2년 후부터는 전기자동차고 하이브리드만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을 얼마나 많이 쫓아갈 거냐. 그러니까 지금 혼다나 스바루 같은 브랜드는 오히려 차종을 줄이고 있어요. 그 줄이고 전략 차종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기아자동차는 매출 구성을 보면 아까 프라이드 K 시리즈가 나왔지만 실제로 알비카가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SUV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세계적으로 무인 자동차나 자율주행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취업이나 그런 쪽으로 일을 나아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학생은 컴퓨터 관련 그 전공자다 보니까 특히나 제 주변에서도 IT 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특화해서 좀 취업을 준비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유리할까요? 실제로 지금 소프트웨어 했던 친구들이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 SDS 이런 기업들만 꿈꾸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현대 오트론 같은 차량용 OS 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가 차량용 반도체 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카,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종에서도 이런 전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기나 회로나 소프트웨어 했던 친구들을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준비를 한다고 하면 학부 시절
때 뭐 라인 트레이서 같은 인베디드 프로젝트들을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예전에는 이제 기계나 전자학 아이들만 했는데 이 좀 아두이노 칩 뭐 이런 것들 써가지고 인베디드 코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소프트웨어 했던 친구들이 많이 도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준 저 학생도 아마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내 홍보 활동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 하지 말고 이런 프로젝트에 좀 집중을 해서 학업을 진행하면 취업이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좀 인문계 문과생들의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문과 학생들은 그쪽으로 못 가고요. 잘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영업 직군으로 도전해야 되니까 영업으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그 모든 이슈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이공학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다 이공계를 뽑는 거예요. 이런 자동차 산업은. 그런데 그럼 문과는 왜 뽑을까? 얘네들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못하는 거 뭘까? 사실 한 가지거든요. 그건 어학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뭐 기술도 없고 그런 이공계들과 맞서 싸울 수 없는 나의 무기도 없는데 내가 들어간다? 그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문과 학생들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나 뭐 동기 선배들을 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훨씬 소위 말해 스펙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그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정말로 남자 여자 성별이 성적인 것에 대한 차이인지 아니면은 능력에 대한 차이인지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느끼지만 제가 예전에 신입사원 연수 받을 때가 또 연수원에서 지도선배로 신입사원 교육할 때도 느꼈던 부분들인데 여학생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찰력도 더 있고 기본적으로 성실하죠. 이 남학생들은 우리 양상국 씨 같은 이런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3일만 지나면 막 술 먹고 다음날 늦게 오고 막 그래요. 근데 황보미 아나운서 같은 이런 여성 신입사원들은 절대 그런 일도 없죠. 그런데 같은 과 학생이라고 놓고 치면 압도적으로 상궁 씨가 취업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되게 이게 왜 이러지? 이런 불합리한 일이 왜 있어? 문과 여자생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취업이 되면 보미 씨와 상국 씨를 보면 보미 씨가 훨씬 더 일을 잘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 5년 차가 되고 이제 육아 복지 문제, 우리나라 육아 복지가 참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육아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황보미 씨의 전투력이 급감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 또래들, 제 입사 동기들 보면 요즘 회사를 많이 나와요. 이 친구들이 힘든 출산 시기를 버텼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 또래쯤 되면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굉장히 학교가 빨리 끝나고 워킹맘들이 이제 해줘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회사를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부분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직업관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여학생들 하셔야 돼요. 남자를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고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니까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또 이제 재밌는 시간이죠.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겠는데. 눈물, 콧물, 육수 쭉쭉 빼는 시간. 자, 우리 이영훈 씨. 네. 뭐 집에 차는 뭐 타고 다니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어떡하죠? 기어차라고 얘기할 건가? 그랜저를 타셔가지고. 네. 뭐 좋은 뭐 차니까. 그럴 수 있죠. 네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얼마나 어이가 없었어요. 역대 최악이다. 역대 제가 이게 말에 뼈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기해보세요. 계속해보세요. 네. 이름이 현대차는 그냥 현대차입니다. 기아차 어떻습니까? 보면은 기아 탄성이 나오는 최근에 그 디자인적으로 엄청난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팅어 디자인 어때요? 스팅어 디자인 난리가 납니다. 어떤 부분? 너무 이게 이 하나하나가 다 고려청자처럼 빚어놓은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고려청자는 둥근 모양인데 스팅어는 각진 저희가 그 디자인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문화적인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짜라 보긴 봤습니다. 시승도 거의 시승도 해봤는데요. 그 외제차인 줄 알고 탔는데 기아다 해서 아 그래요? 거기서 또 한번 제가 기아 한번 했습니다. 노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조에서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회사가 낫고 노조가 낫지 노조가 낫고 회사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굴러가야 노조도 의미가 있는 거고 회사가 잘 돼야 노조가 의미가 있는 건데 요즘 보면은 그 현대 기아차 좀 실적이 뭐 여러 국제 정세나 이런 다양한 것들 때문에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최근에 좀 노조들이 좀 강력하게 좀 임금 인상이라든지 성과급 인상 등과 관련해서 파업을 곧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지금은 좀 회사가 좀 힘드니까 함께 이겨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위기라고 했는데 네. 위기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다양한 국제 정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드 때문에 우리가 그 기아차가 좀 많이 가는 그런 중국 시장에서 좀 거의 반토막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힘들구나를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단어가 계속 귀에 좀 꽂혔는데 외제차라는 표현은 우리 신문에서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입차라는 표현을 하죠. 지금은 이제 해외 그 자본의 소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국내에서 물건을 만드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단어 표현도 업계에서 쓰는 용어로 좀 우리가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노조 관련된 부분도 그 영훈 학생이 뭐 틀리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성장이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그 기업의 성장과 종업원의 성장이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양립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이 있어야 되고 아니 우리와 노조 측의 합의와 그런 적절한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파업을 통해서 사측과 노측이 발달하는 노조라 그런 파업은 있을 수 있고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너무나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노조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답변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현기차 이번 면접장에서도 분명히 물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사드 이야기만 할 텐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차종별로 뭐 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다른 경쟁 메이커들 대비 SUV 시장에 대한 투자라든가 신차 출시라든가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현기차가 거듭 이겨낼 거니 그 이겨내는 부분에서 나는 어떠한 방법론과 어떠한 나의 장점을 가지고 기여를 하겠다. 그런 부분에 좀 연결져서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어떤 매력을 좀 느꼈나요? 뭐 매력은 늘 느끼고 있었죠. 뭐 워낙에 또 편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주니까. 근데 그런 만큼 진짜 취준생들이 되게 준비를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HMLT 시험이 한 7시 20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날 여름부터 5시 정도 일어나야 되는데 구직자들이 통상 자소서를 야밤에 쓰니까 낮밤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루가 되게 짧아지고 실제 시험 날 가서도 몽롱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하루의 타이밍을 좀 앞당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